안녕하세요, 권정호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오늘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머플러 관련된 내용입니다. 머플러 시리즈로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궁금해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모두 다 완벽한 자동차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거기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동차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모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자동차를 점검하면 내 차에도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짧은 방송 시간을 이용해서는 여러분 모두의 자동차 하나하나가 어떻게 진단되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개요적인 내용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내 자동차도 문제가 있으려나 하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자동차는 문제가 있고 어떤 자동차는 문제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가 약간씩은 문제가 있으나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또 연세가 있는 분은 그 자동차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을 과거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최근의 자동차로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로얄 디젤 혹시 아십니까? 또 맥스 디젤, 이 자동차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1998cc입니다. 배기량이. 그런데 두 자동차가 차이가 보입니다. 얘들의 차이는 5마력입니다. 5마력의 차이를 보입니다. 동일한 배기량인데 5마력의 차이를 보인다. 어떤 자동차가 5마력이 더 높겠는가 모르시겠죠? 여기서 맥스 디젤은 그럼 어떤 자동차이고 로얄 디젤은 어떤 자동차인가 구분하면 되겠죠? 이거는 승용 자동차입니다. 여기는 0.85톤 화물 자동차입니다. 일종의 말하면 반트럭이죠. 요즘에 쌍용에서 나온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반트럭입니다. 앞에 운전석과 조석에 2인승, 뒤에는 좀 길쭉한 1톤이 안 되는 화물칸이 있는 자동차입니다. 비록 배기량은 같지만 승용차보다는 힘이 더 필요한 맥스 디젤에서는 5마력을 키워놨다. 동일한 배기량인데 어떻게 5마력을 키웠는가? 곧 머플러가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차이를 보였는가?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가 가다가 소음기를 하나 거치고요. 저 뒤에 가면 또 소음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소음기가 2개입니다. 이게 로얄 디젤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맥스 디젤은요, 얘가 없습니다. 즉 맥스 디젤 차는 머플러가 1개 뿐이다. 로얄 디젤은 2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플러 하나에서 5마력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기통을 줄였는데 소음기를 없앴는데 왜 힘이 좋아지는가? 흡입 효율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것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면, 밸브 개폐식 선도가 있다. 흡입, 그리고 여기가 배기, 여기는 흡입. 흡입축과 배기축이 통하게 돼 있다. 이 소음기가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 저 뒤에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초반 출력이 좋냐 나쁘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주행 시에 힘을 쓰느냐 못 쓰느냐 이것이 결정된다. 그런 차이를 밸브 개폐식이 선도를 통해서 소음기의 포지션이 중간에 있느냐 저 뒤에 있느냐, 아니면 이것처럼 중간쯤에 하나 있고 차 뒤쪽에 있는데 하나 있고 두 군데를 거쳐서 가는 동안에 적절한 배기압력 또 배기압력이 있을 때와 하나로 끝날 때에 출력 차이가 생긴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또 로얄 디젤과 맥스 디젤을 이용해서 배기관의 형상, 소음기의 크기 이런 것들이 엔진 출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의 자동차, 요즘의 자동차, 지금 이건 과거의 자동차니까 요즘 자동차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죠. 엔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기관이 나갑니다. 이만큼 승객석, 운전석, 이 밑에 촉매가 있어요. 촉매를 거쳐서 뒤로 가면 소음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 작은 소음기입니다. 곧 이렇게 생긴 소음기, 이런 게 달려 있어요. 더 뒤로 가면 사각형에 가까운 소음기가 있죠. 얘가 진짜 소음기고요. 여기는 엔진의 흡입 효율을 높여주기 위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촉매 아닙니까? 이 촉매가 과거에는 여기 있었는데 요즘은 촉매가 어디로 갔느냐? 이리 갔죠? 여기에. 이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여기로 갔어요. 그래서 가속을 할 때 흡입이 잘 된다는 거예요. 흡입이 잘 되기 때문에 초반 가속력이 향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촉매가 콘솔 박스 밑에 쪽에 있는 자동차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앞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출발이 가볍습니다. 엑셀을 밟는 순간 팡! 가속성이 향상된다, 힘을 내게 된다. 또한 연비도 괜찮아진다. 내가 지금 구형차를 타고 있는데 촉매가 여기 있는 걸 앞쪽으로 떼서 옮겨주고 여기는 파이프로 연결하면 되겠구나, 그런 방법과 여기 떼버린 자리에다가 이걸 하나 더 달아주는 거예요. 즉 촉매를 떼서 앞으로 옮기고 이걸 하나 달고 맨 뒤에는 사각형에 가까운 소음기가 달려있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자동차의 출력이 좋아지냐면 10에서 15마력 이 정도가 향상이 됩니다. 즉 1500~600cc의 배기량을 가진 자동차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2200cc급으로 향상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내 자동차의 촉매가 현재 어디 있으며 머플러를 봤더니 흡입 효율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필요하면 이걸 달아주는 순간 자동차는 무척 달라진다는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요. 몇 개월 전입니다. 어떤 화물차가 도착했어요. 그분이 방문한 목적은 다른 이유였어요. 그 차를 보면서 차가 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최근에 힘이 좋아졌고 연비가 좋아졌다는 느낌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좋아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비하지 말고 타십시오 라고 했어요. 어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하지 말고 타라고 했겠는가? 여러분 상상도 안 되시겠죠? 화물차니까 적재함이 있죠. 운전석 캡이 있을 것이고 바퀴가 여기 있을 거예요. 이 자동차에 소음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엔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이런 배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가 잘렸냐면 여기 잘렸어요. 잘린 부위가 약 1m가량 돼요. 그 1m가 잘라져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힘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없음으로써 향상된 것이 흡입 효율, 곧 배기 저항이 감소한 겁니다. 배기 저항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엔진의 출력이 향상됐고 힘도 좋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 잘라진 상태가 어디하고 간섭을 일으켜서 달랑달랑 때리고 그러면 이분도 뭐 어디가 이상하구나 라고 아셨을 텐데 다행스럽게 잘라진 상태에서 그냥 매달려만 있는 거예요. 어디하고 간섭을 안 해요. 머플러를 건드려 봤더니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타라고 그랬어요. 굳이 여기다가 용접을 해서 쓰십시오 라는 말을 못 했다는 거죠. 만일에 이 자동차를 정비한다면 앞에서 나가는 관, 요만한 관인데 이거를 더 큰 걸로 약간 굵은 걸로 만들어 주면 머플러는 있으되 출력은 향상된 그 상태, 또 연비도 좋아진 상태로 운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잘라졌으니까 동일한 관으로 여기다가
용접을 해주거나 바꿔주거나 하는 것보다는 관의 크기를 키워서 확산되는 배기 저항 때문에 이 자동차는 출력이 높아진 또는 연비가 향상된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혹 자동차를 보면 위에서 엔진이 있고 여기는 후미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배기관이 이렇게 나오다가 구부러졌다가 뭐 돌아오는 게 있어요. 이것을 선형 개선입니다. 커브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콜로라도 자동차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콜로라도는 V엔진입니다. 배기관을 보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갑니다. 이쪽에서 나온 거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빠져 있어요. 배기관이. 여기를 보세요. 운전석 쪽에 있는 뱅크에서는 직각으로 꺾어져서 여기서 만나요. 이쪽은 배기장이 없는 상태고 이쪽은 배기장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럴 때 여기를 선형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직각으로 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돌아오죠. 이쪽의 성능과 이쪽의 성능이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태로 그냥 쓴다면 어떤 상태냐? 여기는 배기저항 때문에 흡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출력이 낮아진다. 자, 이쪽은 출력이 높다.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진이 언밸런스가 되죠. 그래서 ECU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만큼 낮아진 제어를 한다.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하기 위해서 엑셀 페달을 밟으면 여기도 진각, 여기도 진각, 점화 시기가.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진각에 의한 노킹, 콜로라도 자동차의 노킹이 머플러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머플러를 개조하지 않고 소량의 진각도를 보이면서 자동차를 주행하게 하는, 또는 노킹을 일으키지 않고 자동차를 주행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대한 흡입 효율을 높인다. 최대한 잘 태울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좌우의 점화 타이밍의 진각과 지각도를 가장 같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엑셀 페달을 조금만 세게 밟으면 노킹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결론은 배기저항 때문에 이 모든 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싫어해서 고급 가솔린으로 넣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산유국의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애국자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의 애국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머플러는 플러스 배기관 형상, 이것을 감소시키면 출력이 향상, 연비 향상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동차 정도는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금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입니다. 이것까지 설명드리기는 좀 싫었는데 배기관이 두 개가 옵니다. 이렇게 앞에서 두 개가 오다가 여기서 합쳐져요. 그런데 이쪽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에 트랜스미션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트랜스미션에 간섭할까 봐서 이쪽을 줄여놨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통로가 넓은 곳, 통로가 좁아진 곳, 여기는 배기장이 생겼죠. 여기서 이쪽을 이렇게 줄여주던가 아니면 여기를 키워주던가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자동차가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유명한 외국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 자동차를 한국에 들여와서 팔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자동차를 타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죠. 우리 국산차입니다.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뭐 크게 영향을 안 줄 정도로 된다 싶어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됐어요. 어때요? 여기서 병목 현상이 생기죠? 이 자동차는 여기를 펴주거나 여기를 선형을 개선시키는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출력보다는 낮아진 출력의 자동차가 된다.
디젤 자동차라서 매연이 살짝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배기관의 모양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배기관이 혹시 찌그러졌거나 잘못된 형상이라면 개선을 해주는 게 좋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 많은 자동차들이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배기관이 이렇게 옵니다. 배기가스가 앞에서 뒤로 옵니다. 물론 여기 소음기도 달려있고 소음기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각도를 보시면 완만하게 나갔죠. 근데 얘는 직각으로 꺾여 나가요. 이런 경우에 배기가스가 이쪽으로는 잘 나가고 여긴 덜 나와요. 그러니까 배기구가 두 군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손바닥을 한번 대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을 댔을 때 왼쪽은 많이 나오는데 오른쪽은 덜 나오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정비해주면 연비 좋아져요. 힘도 좋아져요.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여기서 형상을 바꿔주는 겁니다. 와, 그 정도 차이가 있나? 네, 맞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여기를 정비해주면 양쪽에서 배기가스가 동시에 나올 것이고 흡입도 잘 되고 연비에 출력에 영향을 미치겠는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권영호TV에 애정을 가지고 구독해 주실 때 힘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따봉! 엄지손가락을 눌러서 또는 좋아요를 눌러 주실 때 더 힘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1000분이 조회를 하셨으면 좋아요도 1000개가 됐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